이제는 한류라는 단어가 워낙 일상처럼 여겨지다 보니 자세한 한류의 기원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류라는 단어는 90년대 말 한자 문화권인 일본과 대만 등을 중심으로 사용되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동과 북미, 그리고 유럽 등 영어권 국가들로까지 한류가 진출하면서 한류가 아닌 K-드라마, K-영화 등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K를 붙이기 시작했죠.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사실 10년 전만 해도 유럽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전혀 친숙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서유럽 강국들의 경우 한국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았죠.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 여행을 갔다가 차별과 같은 각종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이 넘쳐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지금 영국은 한류 문화가 거의 전 국민들을 휩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의 모든 것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장 권위 있고 역사 깊은 빅토리아 앤 알버트 미술관에서 아예 통째로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전시할 정도로 말이죠. 이제 영국인들은 한국을 무시하기는커녕 조금이라도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런던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1852년 개관한 빅토리아 앤 알버트 미술관은 디자인과 장식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영국에서 아주 유서 깊은 미술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영국의 전통 미술관에서 아예 통째로 한류를 위한 전시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한류, 더 코리안 웨이브라는 제목으로 열린 해당 전시회는 단순히 한류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과 도시 서울의 현대사, K-팝 문화, 영화와 드라마, 패션과 뷰티 등 다방면으로 한국의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전시는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의 역사를 소개하는 챕터는 꽤나 오래전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의 잔해에서 스마트폰까지라는 컨셉트로 진행된 이 전시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지금 한국에 이르기까지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몰라보게 급성장한 서울의 모습,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세계 최초의 mp3 플레이어 등이 소개되고 있었죠. 한국의 영상 콘텐츠를 다룬 섹션에서는 에미상을 입쓴 오징어 게임의 시그니처인 트레이닝복 의상들을 비롯해 다양한 굿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드라마 킹덤을 통해 화제가 되었던 한국의 전통 모자인 각과 기생충의 반지하 집의 화장실 세트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과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 콘텐츠들까지 소개되며 더욱 긴밀해진 드라마와 웹툰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K-팝 관련된 섹션은 화려함으로 승부했습니다. 권호성 작가의 조각인 무제의 지드래곤을 필두로 에스파와 에이티즈 등 최신 한류를 이끈 K-팝 스타들의 무대 의상들이 소개되어 눈을 호강시켰죠. K-뷰티 섹션에서는 무려 고려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화장품에서 자주 활용되던 인삼과 같은 한방 재료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K-패션 섹션 역시 한국의 대표 전통의상 디자이너들이나 한국의 전통의상에서 영감을 받은 옷을 만든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공개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의 유명 셀럽들이 즐겨 찾는 한국의 디자이너 작품들 역시 소개되면서 한국 패션 역사의 흐름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한류의 인기에만 영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 그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한국의 역사로까지 그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시가 열린 영국만 하더라도 현재 한식에 미쳐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영국은 음식 맛이 없기로 유명하다 보니 맛있고 영양가 넘치는 한식은 영국 시장에서 빠른 침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식당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한국의 포차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가게들이 줄줄이 생기며 한국 포차 거리를 이룰 정도였는데요. 대표적인 가게로 홍대 포차가 있는데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영국인들이 몰려 오랜 시간 줄을 서 있지 않으면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국에서 부는 한류 열풍은 이제 일상화에 접어들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한류가 주류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런던 시내만 둘러보더라도 예전에는 볼 수조차 없었던 한인마트들이 우후죽순 늘어났으며 심지어 당일 배송이 가능한 한인마트도 있었죠. 현지 대형마트에서도 한국 음식 코너를 따로 놔줄 정도였는데요. 영국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 마스크 앤 스펜서 슈퍼마켓의 고추장 및 쌈장 판매량은 급증했고,
특히 고추장의 판매량은 200%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으며 한국의 슈퍼마켓 체인 중 고급스럽기로 유명한 웨이트로즈에서도 간편 조리식품으로 판매하는 코리안 스타일 버거의 판매량이 1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왔다 하면 북한이냐 남한이냐 하는 약간은 차별이 섞인 질문을 던지기 일쑤였지만 요즘은 오히려 먼저 한국에서 왔냐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영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한류의 힘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영국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에 대한 해외 반응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유럽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어. 영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대대적으로 전시하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다. 한류 자체를 이제는 일종의 예술로 인정한 것이죠. 다른 나라, 특히 동양권 나라의 문화가 이토록 거센 힘을 가지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류를 좋아해서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었고 한국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내 친구를 우리 부모님에게 소개해 주었을 때 예전에는 관심이 없으셨지만 요즘은 한국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거든. 그도 그랬게 예전에는 그나마 젊은 세대들 일부 정도만 한류를 좋아했지만 요새는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거든. 한류는 그냥 세련되고 트레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예를 들어 할리우드의 히어로 영화를 좋아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난 오래된 한국 영화들을 좋아하는 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멋있게 느껴지잖아. 전반적으로 한류 문화에 대해 우호적인 느낌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껴요. 그 중에서도 한식의 영향력은 엄청나죠. 예전에는 한식을 구하려면 중국 마트를 가야 겨우 구했는데 요즘은 웬만한 마트에는 거의 다 있다. 나도 저 전시장을 최근에 가봤었어. 한류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역사까지 제대로 알고 가는 느낌이라 굉장히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한류 문화가 지금처럼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한국의 역사가 뛰어났기 때문이란 걸 깨달았어. 높은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초공서가 튼튼해야 하죠. 한식 메뉴판만 봐도 예전과는 다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어로 풀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한글 그 자체를 써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한식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선 오히려 이게 좋습니다. 간혹 이상하게 번역한 메뉴 이름을 보면 보기가 매우 거슬리더라고요. 이제는 한류가 대세라고 느끼는 게 저스틴 비버의 인기곡이 몇 주 연속 1위를 차지해도 놀라운 일이 아닌 것처럼 BTS가 빌보드 차트를 휩쓸어도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 것 같아. 이상으로 영국에서 열린 한류 전시회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